네, 20대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전국 사전 투표는요, 평균 36.93%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이 이미 표심을 밝힌 이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터져나온 김만배 씨 녹취록 여파는 과연 또 본선에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오랫동안 보수의 제갈량, 보수의 장자방 뭐 이런 별칭으로 불리면서 또 정치권에 여러 조언을 해주고 계신 오늘 정치 원로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좀 민망하시죠? 민망하죠. 네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네요.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정치권의 또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시고 요즘에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저는 예민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저는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신가요? 나오라고 하시니까 섭씨 나온 거죠. 오늘 평화방송에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자, 그동안 참 많은 대선을 지켜봐 오셨던 것 같은데 20대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업화 세력하고 민주화 세력이 그죠? 민주화 우리가 한 지가 이미 이제 40년 가까이 돼가요. 87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 갈등을 지금 심하게 하잖아요. 네네. 이건 한마디로 하면 한국 정치의 어떤 발전지체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발전지체 현상이다. 네네. 이런 게 참 보기 딱하죠. 민망하고. 네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완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좀 뭐 부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 시대 준비는 고사하고 이렇게 해묵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겁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오는 새 시대에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나. 정말로 지금부터 달려나가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 36.93%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만큼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니까 양쪽이 동원하잖아요. 네네. 계속 자극적인 언사 써가면서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만큼 더 갈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거든요. 뭐 제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뭐 여론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뭐 이런 문제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물어보는데 저도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물어봤더니 이게 어느 쪽에 유불리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던데요. 네. 또 어느 쪽에도 유불리, 특히나 이번 선거 때는 더욱더 그렇다. 특별히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지금 또 하나의 오늘 하루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의 격리자 사전투표 방식을 놓고 이 논란이 상당히 막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요 일부에서 부정선거 그러게 말입니다. 권력이 이제 획책한다 이래가지고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바라보고 심지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선관위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존재 가치를 높여야 될, 보여줘야 될 이런 상황에서 자주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냐. 정말 납득이 안 가요. 네. 20대 대선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변수로 단일화를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이 이틀 남겨진 이 시점에서 뭐 단일화도 이루어졌고 마지막 변수는 이제 뭐 다 지나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뭐 이제 내일 모레가 투표일인데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번 선거 양상도 좀 독특하다고 보는 게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면 대개 투표 전 3주에서 한 달 전이면
되게 대세가 눈에 보였어요. 누구 눈에나. 네네. 근데 이번에는 전전날까지도 이렇게 팽팽하니까 네네. 예, 이건 정말 예측이 어렵죠. 지금 뭐 이 시점에서 나온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 김만배 녹취록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자세히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김만배 녹취록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맨날 녹취록. 맞습니다. 예. 예. 뭐 찔끔찔끔 새로운 게 나오는 모양인데 네. 이젠 너무 그거 자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새로 나온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크게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별 관심 없는 거 아닌가?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 이제 사람들도 예. 이게 그냥 무슨 특별한 뉴스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졌고 예. 대장동 그러면 우선 막 그냥 네. 대종당 염증이나 지게. 맞습니다. 예. 지금 그 과거에 한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멘토로서 멘토는 무슨 예 불리우신 적이 있었거든요. 3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멘토가 300명인가요? 안철수 씨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아 그 중에 한 분으로서 그러면은 예. 저는 그 중에 하나도 아닐 거예요. 자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로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이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으나 정치 생명 이제는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끝인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라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안철수 전 후보가 무슨 공직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걸 정치라고 볼 것이냐, 네. 아니라고 볼 것이냐. 지금 뭐 무슨 같이 정부를 만들기로 약속했다니까 예. 어떤 역할이든 맡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정당 쪽에서 맡는 역할이라면 자연히 뭐 정적 생명이 길어지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공직에 간다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 한국 정치가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한다고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네. 이 몇 번째 출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몇 번째 철수를 하는 거냐고 예, 계속 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가 항상 또는 보수 진보가 이렇게 첨예한 대결 구도를 만드니까 네.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제3지대가 생기길 바랐던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대를 안고 안철수 그 당시 교수가 네. 새 정치를 폄하하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많은 기대가 있었죠. 네, 그리고. 글쎄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쪽의 국민적 기대는 살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안철수 후보가 계속 또 출마할 거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 그대로 네. 그 국민들이 혹은 뭐 지금 여기까지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의 끝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기대를 떠안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지율이 10%까지 오르면서 완주하길 기대했던 거죠. 예 완주하길 기대했던 그 눈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 전날까지 그 2시간 전까지 했던 얘기랑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이게 뭘까? 그러고 보면 아주 한국 정치의 체질이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적화됐다. 예? 예. 어제 한 얘기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도 아무 일 없잖아요. 최적화인가요, 그게? 슬픈 얘기네요, 그거. 예. 어떻게 그 지금 이번에 그렇게 그 단일화 네. 발표 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뭐 아무래도 또 예상했던 대로네. 또 예상했던 대로. 아니, 저는 뭐 철저하게 그 예상했어요. 그래요? 네, 완주 안 한다. 완주 안 한다. 네, 못 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하셨을까요? 그래도 뭐 지금 단일화 했고요. 예, 완주 아니, 안 했고요. 예. 본인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명분을 내걸고 단일화를 했는데 네네. 제가 그걸 굳이 깨는 얘기를 뭐 이 방송을 통해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혹은 지켜봐 오신 바로는 저는 완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주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특히나 이게 뭐 정말로 그 바로 전날까지도 전혀 그런 사인도 없었던 것 같고 주위에 있는 당 내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행보들을 보면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그동안 이제 안철수 대표 줄곧 이제 3지대 강조하면서 다당제 주장해 왔는데 어쨌든 이 다당제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그 지금 여야 거대 정당 둘이 당명을 계속 바꿔왔지만 결국 오랫동안 그죠?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그 관계를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르텔 구조를 만든 거죠. 제3세력이 등장 못하게 모든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정당 만들기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국민도 뭔가 하도 오랫동안 그 거대 양당 제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굳이 꼭 3당이 있어야 되냐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인습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근래에 와서 염증을 느낀 나머지 제3세력을 기대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몇 차례 그런 기대를 등에 업고 등장했지만 번번이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 지금 안 되는가 보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저는 뭐 공간이 열릴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양강 세력을 구도를 만들어서 서로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갈 수 있을 거냐?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아하. 어떤 변화, 근데 힘의 이동이 분명히 있을 수 분명히 있다.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라고 보시는 거죠. 지난주에 사회종교 원로들과 함께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 정부 구성을 촉구하시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랬어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는 통합 정부 구성에 동의를 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약속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쇼다. 제도화보다는 권력자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의 두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은 그 저희가 모여서 통합 정부를 이제 하자고 촉구한 것은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분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뭐 그러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모였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촉구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연초에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지 좀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먼저 그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의논하실 때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이미 이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꼭 우리가 무슨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것처럼 모여서 소리가 있냐는 반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아니냐. 가야 될 방향이다. 방향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윤 후보의 말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의 요인을 찾을 때 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환경의 문제냐, 행위자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항상 이게 제도의 문제냐, 행위자의 문제, 이게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를 놓고 항상 이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제도보다는 행위자의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주장인데 근원적으로는 제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모순이 발생하면 그건 제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권력자의 의지라고 하는 걸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인간 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집중과 연장입니다. 어떤 권력도 집중을 원하고 연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제도를 보면 항상 미국 대통령은 완전히 민주적으로 한 것 같죠. 거기도 대통령들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한 대통령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도 이게 권력의 속성이 정말 이거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의지에다가 그런 걸 맡긴다는 것은 얼핏 보면 뭐 자기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권력자가 그것을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제도를 만들어도 권력자가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또 제도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또 허점을 찾아가지고 권력을 비대하게 하는 그런 노력도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권력자의 의지에다가 맡기면 된다 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모르는 순진한 소리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자, 뭐 이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려가 되는 점 한 개,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점 한 개씩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은. 우려가 되는 점이라면 역시 지금 선거 과정이 저렇게 격렬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승패가 뭐 얼마나 큰 차이를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뭐 오늘 여론조사 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아직도 박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승패도 박빙으로 나면 네. 선거 끝난 후에 여야가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네. 예?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기는 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늘 대선 이후에는 후유증이 항상 있었습니다만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게 또 박빙으로 끝나면 더 큰 커버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고요. 예. 이제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다면 두 사람 다 기성 정치인 출신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 기성 정치가 왜 국민에게 그렇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됐는지 잘 알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무언가 그런 폐해를 고쳐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점에서는 저는 뭐 두 분 다 희망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문법을 벗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식으로 뭔가를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네. 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우리 모두도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20대 대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차기 대통령한테 이런 점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좀 가장 유의하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 시점에서 2022년 어떤 점들? 무슨 국정이라는 게 여러 분야니까 네. 뭐 어떤 특정 분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첨예한 갈등 끝에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결국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네. 예? 포용과 포용. 통합, 포용과 통합. 예, 포용과 통합이다. 포용 예. 없이는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용과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르켈 수상이 한 말이 있어요. 네. 세상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봐라. 그렇죠. 네. 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만이 포용하고 통합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보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걸 명심해서 안 하면 본인도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까지의 대선 레이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렸을 때는 포용과 타협이 보이질 않죠.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네요. 후보들끼리 격렬한 언사를 주고받았잖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또 정치인들 몰라요. 선거 끝나면 확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뒤집힐지 그러면 모르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20대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뭐 내일 모레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